여러분 한기에 지역활동도 보셨을 테고 또 의원 외교 활동에도 보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름 한기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절은 한기이지만 그러나 우리 민주당의 민생 진보의 길은 결코 쉼이 없다 이렇게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부산을 방문해서 한진중공업 또 부산저축 피해자들을 방문하고 롯데마트가 입점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당감 새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녹산공단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는 부천시청의 콜센터를 방문해서 컨택산업의 일자리 창출이나 또 우리 부천시청과 같은 특히 우리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들이 있는 그 시군 구청의 공공기관에서의 일자리 창출,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고 또 대책도 논의를 했습니다. 민생의 어떤 뭐니 해도 일자리입니다. 한진중공업 사태만 하더라도 정리해보라고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해고가 정도가 아니라 대기업의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는 이런 악성의 일자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의 해외 유출만큼이나 부도덕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은 확고합니다. 정리해고는 안 됩니다. 강제 진압도 안 됩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적극 이 한진중공업과 뜻을 같이 하고 또 현장 투쟁에 함께 참여하고 지원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동영 최고위원 전북 천정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의 현장 투쟁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은 또 당 차원에서 지난번에 불발된 조남의 회장에 대한 청문회 또 그리고 대기업의 일자리 빼돌리기 진상조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문제만 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는커녕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든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적당히 덮으려고 저축은행 국정조사까지도 무산시키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을 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데 우리는 앞장설 것입니다. 대규모 유통 업체가 들어와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인들과 지역상가를 피폐하게 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도 꾸준히 적극 대처를 해서 이번에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우리 당의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가서 모시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한 지역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김영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실제 현지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어제 부산 쪽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저희가 다녀가고 나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제 나서가고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인데 조금 이 진상조사 같은 거 이런 대책 활동을 좀 유예해달라. 우리가 좀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적극 움직이면
땀을 흘리면서 움직이면은 반응들이 있고 또 대책들이 강구되고 근본적인 그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산공단에서 만난 중소기업인들도 대기업에 의한 피해 사례, 중소기업이 더 이상 제대로 활력을 가질 수 없는 사정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땀을 한 방울 우리 중소기업 영세소상공 서민들에게 밥 한 숟가락이 더 들어간다, 이런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한미 FTA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을 검토하고 당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진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한미 FTA 어디까지나 진정으로 국익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익은 또 어디까지나 국민의 삶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균형을 깨트린 재협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요구는 한미 FTA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진 균형을 다시 맞춰서 균형 있는 이 국익 관계를 다시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FTA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FTA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토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자동차 부분에서 양보가 불가피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양보를 벌충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쪽에서의 이익을 찾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래 한미 FTA에서 의약품 특허 허가 연계 제도가 독소 조항이었다고 하는, 이번에 3년 유예로 겨우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3년 유예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약산업, 제약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약값을 높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제약세 산업에서 새로운 개발의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문제를 갖고 우리 정부가 다시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파나마 같은 경우에 미국법에 따라서 특허 허가 연계 제도를 처음에는 넣었다가 재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철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게 균형을 맞추는 FTA, 또 손해보지 않고 우리나라 국기에 도움이 되는 FTA,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 따라서 허겁지겁 그동안 4년 동안 그냥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미국이 뭐 안 하고 있으니까 미적미적거리다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그냥 응했고, 지금 미국 의회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허겁지겁하는 FTA가 아니라, 준비 안 된 FTA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된 FTA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당 야당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준비된 FTA를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모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민주당 FTA 특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현재와 같이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퍼주게 하려는 FTA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원내 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정책위 의장이 아주 솜씨 있게 잘 요약한 멘트입니다만은 그 의원님들 간에 다소의 견해차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가 원내대표단과 함께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대체로 이런 기조가 같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한미 FTA를 보면은 한미 FTA는 2007년에 체결되기까지 참여정부에서 4년여에 걸쳐서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농업 분야, 금융 분야, 서비스 분야, 제조업, 제약 이런 분야에서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세계 제1의 자동차 시장에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어내서 가까스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한미 군사 합동훈련 기간이라고 하는 가장 불리한 시점에서 미국과 졸속으로 재협상을 진행해서 가까스로 맞춰놓은 이익의 균형을 현저히 무너뜨렸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무너진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리밸런싱, 제재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따르면은 참여정부에서 2007년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얻어냈던 이익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MB정부가 2000년 재협상에서 남겨놓은 자동차 분야 이익은 아무리 많이 봐도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25개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75개의 4분의 3을 희생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면 부득이 2007년에 우리가 양보했던 농업, 서비스, 제조, 금융, 의학 이런 분야에서 제재 협상이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홍재영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FTA 대책 특위는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한미 FTA 야오당 공동정책협의회 등 범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온 그런 제반 쟁점들을 수렴을 해서 10+2, 10+2의 제재 협상안을 일단 초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영선 정책위 의장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농축산업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절폐를 유예하는 것, 또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를 위한 특별 입법에 대해서 분명히 적용지의 보장을 받는 것,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과 같은 것을 포함해서 10가지 내용을 제재 협상하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리고 국내법으로도 통상 절차법을 제정해서 이제 앞으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상 관련 법의 협상, 통상 관련 조약의 협상에 그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하고 무역조정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2가지 보완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제재 협상에 관한 우리 입장을 정해서 이것을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나갈 것입니다. 미국 등 통상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통상 절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는 협상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가 협상 체결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여야 막론하고 찬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재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이것을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한미 간의 협상에서 제재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이것이 현행 법체계 하에서 우리 야당이 또 국회가 할 수 있는 국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은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우리 당의 주장을 무시하지 말고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가, 우리 당의 주장을 경청해서 의 제재 협상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다각적인 접촉을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지명제에 대해서 국회에 그 인사청문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는 법을 어기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도 대통령한테 충성을 맹세한 측근이면 무조건 임명하겠다 하는 식의 TK 고대 한풀이 인사의 아주 완결판이라,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한상대 지명자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고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MB정부 검찰총장 지명자 전원이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신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병역 기피와 실정법을 위반한 인사가 엄정한 법 집행을 지휘해야 할 검찰 총수가 된다는 것, 이건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권재진 지명자가 안 되는 이유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우리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권 말에 방패막이 인사요, 비리 은폐 의혹 인사요, 누님 인사요, 공안 통치 강화 인사요, 선거용 인사요, 해전문 코드 인사이기 때문에 또 6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서도 하지 않던 이런 퇴행적인 오기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강력하게 저지하고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지명 철회가 임기 말에 유종의 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MB약법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8월 국회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정부 여당이 청와대와 합작해서 MB약법 날치기 8월 국회를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 보면은 청와대와 정부가 8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22개 중점 법안을 선정했다는 게 보도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모두가 MB약법으로 우리가 규정지어왔던 법안들 일색입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주도 영리법안 설치법안, 북한인권법, 야간 5개 집회 제한 집시법, 종편의 특혜를 주려는 미디어랩 관련법 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민주당은 9월달 2학기부터 적용해야 할 반값 등록금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다루지 않는 그런 8월 국회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분명히 해둡니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또다시 청와대 거수기가 돼서 MB약법 날치기 음모나 꾸미지 말고 현안되고 있는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증인 채택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이 의혹을 덜기 위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한나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현역 의원 전원이 당당히 출석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공은 한나라당에 넘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형 비리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우리 당이 요구한 청와대 핵심 인사, 홍준표 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인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십시오. 또 청와대 기관보고 요구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국정조사를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 당의 간사인 우대창 의원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한 거, 이것부터 취소해야 될 겁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은폐하려는
그런 도구로 쓰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예, 이어서 한전 중공업과 관련해서 정동영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FTA 토론 들어가시기 전에 최근에 현안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당의 노동현안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자격으로 좀 설명,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지방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사 분규 성격을 벗어났습니다. 정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이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제1야당 소속위원 87분 모두가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좀 잘 꿰뚫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한 일 중에는 국회 청문회를 끌어낸 것은 민주당의 성과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런데 무참하게 재벌 대기업 총수에 의해서 묵살당했습니다. 여야 아마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합의한 이 현안 청문회는 최초일 텐데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조남호 회장은 이런 방법 없이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조직된 노동 단체들이 배후에 있다 그러지만 실제 희망버스를 타보면 거긴 직장인, 대학생, 주부, 또 문화예술인, 평범한 시민들이 주류입니다. 6월 11일 날 1차 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9일 날 2차에는 민주당의 부산시당이 결합했고 또 조배숙 최고, 천정배 최고, 또 홍영표 의원, 문학진 의원 등등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같이 물대포도 맞고 그랬습니다. 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 측은 이 정리해고법에 따라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때문에 정리해고했다 그러는데 누가 봐도 이건 좀 무리한 정리해고입니다. 2007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노조와 한진중공업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의 정리해고는 없다. 이런 약속을 파기하고 작년 12월 15일 날 400명을 잘랐습니다. 사실상 정리해고지만 희망퇴직이라고 해서 230명 그리고 정리해고 170명, 400명인데 12월 15일 날 자르고 그 다음날 12월 16일 날 주주배당 174억을 주주배당을 나눠주고 또 며칠 뒤에 52억 현금 배당을 하고 또 며칠 뒤에 1월 초에는 그 회장의 아들이 상무인데 그 임원들 봉급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누가 봐도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이 정리해고의 그 유력한 증거로 들고 있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3년 동안 수주를 한 턱도 못했다. 그랬는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 정몽준 의원께서 말하기를 내가 아는데 이 상황에서 조선소가 수주를 못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겁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노사 합의 발표 며칠 뒤에 수주를 6척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정말 부도덕한 대기업의 행태입니다. 지금 이 정리해고 사태 와중에 실질적인 책임자인 조남호 회장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남호 회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배는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황제 경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한진중공업의 문화, 노사 문화는 인간에 대한 경멸, 노동권에 대한 멸시 이런 것들이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국회 무시하고 국민 무시한 것은
그건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따라서 이것이 저는 오히려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의 이런 행태와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재벌 대기업들의 그런 책임 윤리의 실종, 사회적 책임의 그 무감각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깨닫게 해줬다고 보고, 그것이 바로 당에서 헌법 119 특위를 발족하는 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배하되 책임지지 않은 황제 경영, 정리해고 뒤에 숨고 그리고 불법 사실상은 천부 폭력이죠. 용역들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특히 지금 김진숙 씨라고 처녀 제1호 여성 용접공 출신이죠. 오늘로서 195일째 지금 고공에 매달려 있는데, 사측은, 조남호 회장 측은 사설 특공대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공권력은 경찰이거나 아니면 법원의 명령에 의한 퇴거 명령장을 가진 집달관 이외에 재벌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병을 양성하거나 사설 특공대를, 특수부대 출신 요원들을 고용해서 김진숙 씨를 침탈할 그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이것을 저는 규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조남호 회장이 사설 특공대를 동원해서 김진숙 씨를 침탈한다면 이것은 아마 엄중한 형사 책임을 조남호 회장이 지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경고합니다. 당의 대책입니다. 우리가 한 청문회 관철 그 연장에서 청문회는 계속 추진되고 관철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민노총 그 지도부가 홍준표 대표에게 한나라당이 추가 청문회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원내대표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피해갔는데, 우리 김진표 대표님께서 황우여 대표랑 좀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또 하나는 3차 희망버스가 7월 30일 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 결합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행위는 85호 크레인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검토를 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리고 시민사회와 그리고 노동계 그리고 야사당과 협력해서 이번 일요일이 7월 24일이 김진숙 씨 농성 200일입니다. 그래서 85호 시국회의 200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와 그런 연대 협력 행동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 이름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참여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김진숙 씨를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땅 위에서 같이 밥 먹고, 또 정리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됐으면 같이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서 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김진숙 씨를 설득하고 또 내려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 문제가 불행이 아닌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미 FTA 대응 방안 기조발제를 박영선 의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의총에서 토의할 한미 FTA 제재 협상안 10+2는 MB정부에서 균형을 상실한 재협상안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FTA 관련 조항을 그동안 민주당 한미 FTA 특위가 15차 회의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자동차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항을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와서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한 이익이 75%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따라서 이 이익 균형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도 추가로 문제가 있는 10가지 사항의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정책위원총회 자료를 보시면은요, 3페이지부터 이것이 요약이 되어 있고요. 10페이지에는 FTA 여야정 협의회 농축수산 분야 제시안을 최인기 위원님 방에서 정리를 해주셨고, 15페이지의 첨부자료 2번은 정부 제출의 비용 추계서 문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는 이 소위 독소조항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주장과 또 정부의 입장도 이렇게 정리한 결정 자료를 따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이 자료를 충분히 읽어보시면 내용을 잘 숙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10+2 재협상안은 한미 FTA의 제재 협상 요구를 함에 있어서의 원칙 4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가 민생을 위한 FTA, 그리고 국익 우선의 FTA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균형의 원칙입니다. 이 MB정부의 재협상으로 인해서 상실한 이익균형을 회복해야겠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입니다. 미국의 사정변경 원칙으로 인한, 다시 말하면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표면적인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상호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동등한 이유로 제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성 평가 반영의 원칙, 따라서 정확한 경제성 평가에 기반한 이익균형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4가지 원칙에 기초를 해서 제재협상의 내용 10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정리 순서는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농축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농축산업 분야의 주요 품목, 쇠고기를 비롯한 주요 품목들을 일정 기간 관세 철폐를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쇠고기 관세의 경우에는 10년간 유예하고 11년 차부터 8%씩 철회해서 15년 차에 40% 관세를 모두 철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작년 말 재협상안을 들여다보면 미국 측의 자동차 관세 유예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 유예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 보호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소상인 보호장치의 확보 방안으로는 중소상인의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유통법과 상생법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만약에 한미 FTA가 지금과 같은 단계에서 그냥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 지정에 대한 특별법이 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인데, 한미 FTA 투자자 보호 조항과 충돌해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EU FTA의 후속 조치로 저희가 통과시킨 SSM법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현행 유보 또는 미래 유보의 중소상인 보호 의무화 관련 법안의 유보 내용을 기재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성공단 문제를 왜 세 번째로 올렸냐면 지금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성공단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한아세안, 한싱가폴, 한페루 FTA에 동일한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 도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 사항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게 FTA의 수혜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17장에 보면 정부 조달 품목과 관련해서 이 유보 목록에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조달 대상 기관으로 본다는 조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지금 현재 17장 정부 조달 이 문건은 적용 대상 조달을 중앙정부 기관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제17장의 정부 조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약품 분야의 허가 특허 연계 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협정문에서 허가 특허 연계 제도 부분을 삭제하고 입법 예고 완료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 허가 특허 연계 제도로 인한 값싼 복제 의약품 생산과 판매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폐지돼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는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현재 사실상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한 우리의 금융 부분의 취약성이 상당하므로 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동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의 금융 세이프가드는 발동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금융계의 주장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이 발동 요건을 엄격화해서 미국 측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 측에 전례 없는 자동차 세이프가드 제도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철회를 하던가 아니면 발동 요건 부분을 미국 측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ISD라고 알려져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를 폐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11장 2절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제11장의 의무를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장 2절에 당사국 간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문제는 정부 측의 주장을 보면 논란이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ISD가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국회 입법권도 제약할 수 있다는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또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 지정도 국내 시장 진출을 노리거나 아니면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에게는 한국 시장의 접근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이 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부 측의 답변과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서비스 시장 개방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WTO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열 번째로 역진 불가 조항은 폐기해야 된다. 이 역진 불가 조항은 한국 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물론 이 10가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동안 그 한미 FTA 특위에서 논의된 이 사항을 정책위와 조율을 해서 10가지 조항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10+2의 국내적 보완 대책으로 첫째,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통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을 좀 더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역 조정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TAA라고 해서 미국 의회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 조정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균형을 상실한 한미 FTA 재협상안의 이균형 회복을 위해서 당내에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인 제재 협상안을 도출을 하고 이를 국민과 정부, 여당에 제시하면서 현재 여야정 FTA가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의 안으로서 이것을 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